가끔 제 현재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때 말이 조금 늦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은퇴했다고 말하기엔 왠지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쉬고 있다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전처럼 회사에 다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부로서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위해 유튜브 대본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제 경험을 다시 차분히 정리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하고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사원도 아니고 완전히 은퇴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일을 간두고 쉬는 사람도 아닌 상태. 어딘가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이 생각보다 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퇴사와 은퇴 사이라고 말하고 나니 조금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90년대 노래 중에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 삶에 퇴사와 은퇴 사이라는 말이 필요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애매하게 퇴사와 은퇴 사이라니 말로 꺼내놓고 보니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이 지금 제 마음을 꽤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시간. 오늘은 그 애매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출근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하는 일, 회사 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일, 회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일,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일,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아주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이벤트였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이 있었고, 정리해야 할 책상이 있었고, 반납해야 할 노트북이 있었고, 회사에서의 생활을 함께했던 정들었던 동료들과도 동료로서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흐릿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설명하는 말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회사원, 마케팅 담당자, 팀장, 기획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 제 일을 물으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그 말 안에는 제 소속도 있었고 역할도 있고 하루의 시간표도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이 늘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바빴고 때로는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답답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내 하루 전체가 회사의 일정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는 그 간단한 대답이 사라졌습니다. 직업난 앞에서 손이 잠깐 멈추고 누군가의 근황 질문 앞에서 말이 조금씩 꼬였습니다. 무직이라고 하기엔 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프리랜서라고 하기엔 아직 수익이 분명하지 않았고 은퇴자라고 하기엔 제 마음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까? 그냥 전업주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어디에 직업을 적어야 할 때 저는 지금 주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집안의 하루를 돌보고 아이들을 챙기고 가족의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살피는 일은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회사 일보다 더 티가 나지 않고 끝도 잘 보이지 않고 누가 따로 평가해 주지도 않는 일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밥을 챙기고 냉장고를 들여다보고 세탁기를 돌리고 아이들 일정을 확인하고 집안 곳곳의 작은 흐름을 계속 살피는 일. 이런 일들은 누가 매일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가족의 하루를 조용히 바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주부라는 그 이름 안으로 아직 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20년이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를 설명하는 말이 늘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밖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면 그게 일인지, 취미인지, 준비인지, 방황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회색지대의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바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일하는 것도 아닌 상태. 몸은 집에 있는데 머리는 계속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파이어라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파이어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모아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너무 대단하고 부럽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많은 돈을 모았을까? 그동안 얼마나 절제하고 계획했을까? 그 실행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나 아주 크게 부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마음 한쪽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일을 완전히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일의 방식과 시간표를 내가 나의 의지대로 스스로 조율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지금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지금 제 생활의 패턴이 예전에 생각했던 삶의 방향성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회사에 다니지 않기에 정해진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월급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돈의 필요조차 퇴사했다고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흐름이 사라지고 나니 돈에 대한 생각은 더 자주 올라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전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직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내 에너지의 대부분을 회사 목표에 맞춰 쓰고 퇴근 후에도 머릿속에서 일이 끝나지 않는 생활.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자주 이 두 문장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일은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예전의 방식의 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쉬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다. 주부라는 이름도 현재 제 삶의 너무나 중요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는 제 안에 다른 움직임까지 다 설명되지는 않을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일을 돌보는 나도 있고, 아이들을 챙기는 나도 있고, 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나도 있고, 언젠가는 내 방식으로 수입의 물길도 만들고 싶은 나도 있습니다. 이 여러 마음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으니 제 상태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애매함이 저에게는 퇴사와 은퇴 사이였습니다. 은퇴라고 하기엔 아직 제 안의 일이 끝나지 않았고, 퇴사라고만 하기엔 그 이후의 시간이 너무 길고 넓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일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일의 형태를 잃어버린 사람에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형태를 다시 조금씩 찾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계속 이어가려면 언젠가는 현실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 한쪽에는 불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의미가 있나? 이걸 계속해도 되나? 언제쯤 수익으로 이어질까? 하지만 아직 경제적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 안에서 하던 일과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지금은 제 삶을 다시 기획하고 제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닿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혼자 하나씩 정리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밖으로 나오니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해졌습니다. 소속이 있으면 직업이고 소속이 없으면 그냥 취미인 걸까? 명함이 있으면 현역이고 명함이 없으면 은퇴한 사람인 걸까?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일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전체가 회사의 시간표에 묶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내 시간을 다시 배치하는 방식. 누군가가 정해준 역할을 해내는 것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을 내 이름으로 다시 꺼내보는 방식. 회사 안에서 쌓은 것들을 회사 밖에서도 쓸 수 있는지 하나씩 실험해보는 방식.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 경험이 아직 쓸모가 있는지,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지, 내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늘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아니 나는 이제 다른 방식의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갈피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환기라는 것이 원래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완전히 시작되지도 않은 시간. 이전의 나는 분명히 지나왔지만 다음의 나는 아직 또렷하지 않은 시간.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조금 흔들리고 조금 애매한 그런 시간. 하지만 그 회색지대 안에서도 무언가는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퇴사와 은퇴 사이에 있습니다. 회사를 떠났지만 내 일이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은 시간. 남들에게는 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안에서는 조용히 다음 일을 준비하는 시간. 어쩌면 50대의 전환기는 이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가를 다시 묻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답을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날도 있고 괜히 조급해지는 날도 있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흔들리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만두었고 무엇을 앞으로 계속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하나의 보통의 장면을 보통의 강부장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